시신을 빨리 처리하려니까 한꺼번에 묻으려면 어디다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묘요, 여기가 삼묘역이거든요. 여기에 그냥 마음을 뒀어요. 그때 그 청소차 같은 거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 대충 막 묻어놓은 거예요. 저기는 일반이고 여기가 5.18 사적지 망월묘역이에요. 여기가 유가족들 서로 뭉치지도 못하게 하고 전부 개별적으로 다 움직였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성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84년도에 교황님이 오신다는 거야. 광주를 온다는 거예요. 예정이 이렇게 한번 되는 거예요. 비둘기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유가족들을 이렇게 흩어놓는 작전을 세워요. 근데 여기에서 묘를 파가지고 자기 개인 그 이장을 하면, 개별로 가서 하면 1,000,000원을 준다. 그때 1,000,000원이면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낮에는 못 파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니까 밤에 파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서도 야밤에도 뭉친 거예요, 엄마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밤에까지 여기를 다 지켜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분들이 다시 또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이게 지켜진 거예요. 이제 국립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던 분들은 그쪽으로 이장을 이제 했어요. 그 중에 몇 개는 못 가요. 왜냐면 국립은 전과 기록이 있으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묘 형태로 여기는 이름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한열이 또 광주 출신이잖아요. 이한열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 묘역으로.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민족민주열사들, 민주화를 위해서 분신했던 친구들, 농민운동 하시다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시게 돼요. 시에서 관리하는 묘역인데 민족민주열사 묘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80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광주 쪽에 순시로 오는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광주에서 잠을 잘 수 없잖아요. 여기 이제 광주 못 들어오고 이 바닥에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민박집에 묵게 돼. 여기 와서 사진은 찍는데 정치인들이 와서 근데 이걸 못 밟아. 어떻게 밟아? 김사복도 옆에 같이 묻어줘야 좋지 않겠냐 하는데 아직까지는, 왜냐면 여기는 5월과 관련된 사람들 해야 되는데 김사복은 그 인정받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건 전국에 있는 그 돌들, 한라산에 있는 다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그 벽돌 있죠. 저건 도청에서 나온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쌓았는데 그렇게 태풍을 불어도 절대 허물어지질 않는데요. 근데 유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세요. 이렇게 사진이 빛바래고 오래된 이 시간 동안 못 찾고 있으면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 아기 사진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런 거 보면 더 막 가슴이 아프죠. 이게 아무래도 봐보세요. 이 옆에 있는 그 사진들 있잖아요. 이게 다 5월 영웅들이에요. 네, 이제 옮겨가고 이렇게 가묘 형태로 다 남겨지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한 만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함께 나누면 또 그만큼 또 새로운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이게 또 노래 너무 오래됐거든.
이상으로 참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오면은 그 느낌이 참 좋아요. 부활이라든지 새 생명이라든지 이런 의미로도 하시고, 아이들은 와서 물어보면은 씨앗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씨앗 같아요, 그래요. 이분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씨앗으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 씨앗이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도 참 좋은 의미더라고요. 저기 김경철 씨가 제일 이제 5.18 관련해서 광주에서 첫 번째 희생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돌아가셨지. 근데 이제 그게 일반 병원에서 하면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권병원으로 옮겨버려요, 밤에. 저분이 그 청각 장애인이셨었는데 아이 100일 잔치를 끝내고 친구들을 이제 버스터미널을 보내주고 나서 돌아오다가 개운부를 만난 거지. 근데 아무리 이제 자기 장애인, 청각 장애인증 있잖아요. 보여줘도 인정을 안 하고 얼마나 때렸으면 사람이 죽겠어요. 얼마나 때렸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박현수 같은 것도 고등학생이었어. 우리가 제가 외곽으로 빠지면서 학살이,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니버스에 탔었던 학생이에요. 화순 쪽으로 관을 구하러 나가다가 탔을 때 스톱시키니까는 멈췄는데 그냥 다다다다 하게 되고 거기에 18명이 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멈춰놓고 이제 집단적으로 그냥 총을 쏴버린 거예요. 여기 살아남은 그분의 증언으로 그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미니버스 학살들이. 난사를 해버리니까 유리 파편들이 온몸에 박혀가지고 이게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꼼짝을 못하니까 그 군인 덕분에 살아남은 거지. 살아남았는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항상 왕따였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학교까지 다니지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무슨 나라에서 뭔 일만 있다 그러면은 학교 와가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 그런 미니버스 총격이 3번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 증언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한 대는 그 증언자가 청문회에서 증언을 해서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시신 두구가 발견돼요. 마을 옆에서. 얼마 전에 DNA 검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누구라는 게 신원인지 밝혀지기도 하고 분명 개원 사진도 하고. 박기수는 왜냐하면 5.18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5월 영령들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박기순 열사가 평소에 몰랐던 친구 사람들도 아니고 같이 뜻이 맞아서 함께 했으니까 결혼식을 해도 같이 서로 그냥 함께 같이 하자는 거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다. 문제학과 안종필의 이 사진을 찍은 외신 기자, 이 사진 나온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못 읽을 수가 없고 아버지는 이 책을요 밑줄 다 그어가면서 우리 제약이 세워서 옆에다가 해고 그 책이 있었어요. 제약이는 그게 남죠. 엄마가 가자고 했는데 엄마 저기 친구 시신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소설에서는 이제 총 맞는 거지만 실제로는 또 내 새끼만 데리고 간다는 것도 참 걸리고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까지 이제 남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친구 때문에 남는 거예요. 그것도 다 양심이에요. 내가 사람으로서 내 친구의 시신을 놔두고 걔를 혼자만 놔두고 자기 혼자 나간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된 거지. 이게 그 이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잖아. 그죠? 이런 아이들의 마음. 얘는 학생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린 초등학교 4학년. 막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집에 계셨대요. 치료차.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 놀아라. 좀 나가서 놀아라 그런 거야. 열심히 놀고 있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지나가요. 그때는 다 손 흔들 때잖아요. 군인 아저씨 다다다다 총을 쏜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애들이 이제 다 후다닥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탁 나무 뒤에 숨었는데 꼭 이때 뭐가 떨어져요? 신발. 그리고 5월 15일이 생일이었어. 얘가 지금 얘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 전재수님 5월 15일날 생일인 거예요.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신발이. 어린아이 마음에
살짝 손만 내밀면 그 신발 주울 수 있잖아요. 그 신발을 주우려다 7발을 넘게 그 애기가. 그래가지고 형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동생이 이렇게 엎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엎어져 있으면 속으로 생각했대. 맞았어도 죽지는 않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딱 가서 안았는데 애기가 7발 맞았으면 어떠겠어요? 앞이 거의 없는 거죠. 앞부분이 거의 없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 엄마는 몇 년 만에 바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내가 나가노라를 안 했으면 집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어떤 거는 아예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얼굴 대신에 여기가 해방골묘묘이에요. 그러니까는 국내에 이 사람들은 이름은 있는데 시신은 못 찾은 거예요. 진압 때 돌아가신 분이 26명이라고 하는데 시신이 더 많았대요. 그리고 차에 싣고 갔는데 어떻게 26명만 되느냐.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165명이에요, 사망자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정을 한 건 80여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애는 파리도 많고 유달리 뭐 밖에다 빨래 넣으면 끓음 같은 것이 묻어서 빨래를 못 넣었대요. 근데 그 국군병원 보일러실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505 보안부대 근무했다는 그분이 증언을 하기를 보일러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태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우니까 그렇게 끓은 만큼 파리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군병원 병원장은 나중에 승진해갖고 딴 데 갔다가 국본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해갖고 막 이거는 그 피해자들 돈 받았다. 막 이런 식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 4.3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이제 5.18이 이런 진상규명 과정들을 거치고 하면서 다른 국가폭력들도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고 나오는 것이지 그 전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진상조사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도 해보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주화운동 중심이 5.18이 중심에 딱 오는 게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이제 다른 왜곡을 없게 하기 위해서 헌법 전문에 반드시 딱 박아야 더 이상의 왜곡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광주 전남 쪽은 그래도 하는데 그 외 타 지역에서는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 총을 맞은 것이 앞에서 맞았냐 뒤에서 맞았냐가 또 달라요. 앞으로 맞았으면 이거는 적극 가담자예요. 의료진들이 그거를 바꿔서 막 해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폭도로 판명되면 대책이 없잖아요. 막 뛰어들어오면 가운 입혀갖고 우리 의료진이다라고 막 해가지고 숨겨주고. 그러니까 병원 가려고 어떤 경우는 그 모래를 또 집어먹기도 하고 그러고 병원 가려고. 거기에서 고문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떤 증언에 어디선가 갑자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다가 여기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밥 한 숟가락으로 싸워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리가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고문에 대책을 하고 했었다는.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배워보지 못한 역사를 대학에 와서 충격적으로 보잖아요. 몰래 왜 비디오 틀어주고 감독이 그걸 막 이렇게 숨어가면서 보고 막 그리고 왜 이런 교육이 속았지? 막 이런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그 천지개벽하는 머리가 열리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 보면 시간이 흘러도 좀 공간이 달라도 비슷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그 양심이라는 걸로 표현되는 그래서 왜 보면 한때 20대의 어떤 객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건드렸었던 거잖아요. 광주라는 게 정말 되게 여러 번 왔었고 되게 정말 광주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와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정말 너무 몰랐고 너무 아는 게 없었구나. 반복하지 않으려면 약간 그 20대의 그 느꼈던 그 결기 내지는 막 그 자고 막 이 나이에 막 뜨거워졌어. 다시 뜨거워졌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엄마, 나는 저런 현장에 있으면 절대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묻고, 근데 저도 실제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엄마도 저렇게 용감하게 앞에 나가기 힘들 것 같아. 근데 직접 총을 맞고 죽어야지만 이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신 분도 여기에 이제 묻히시는 거고, 이 민주화를 알리기 위해 뭐 연구했던 분들, 뭐 여러 분들을 또 얘기해 주시면서, 아, 이게 그냥 그 사건, 그 순간 내가 막 용기 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또 얘기해 줄 사례가 생겼다. 광주 출신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 저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노을지기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내가 이 사건을 굉장히 뭉뚱그려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설명해 주실 때 이게 되게 개별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그냥 광주를 들어갔을 때는 여전히 나는 그냥 5.18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했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개인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